안녕하십니까, 윤여민입니다. 2024년 3월 8일 섹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길건우 대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는 관계로 저 혼자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위치가 조금 이제 햇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좋지 않아서 일단 부득이하게 좀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로만 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 어제부터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좀 섹터가 있죠. 바로 이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사이에서 갑자기 2차 전지,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뭐 인터 배터리 관련돼서 좀 이제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담아볼 수 있을까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뭐 때마침 또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리포트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일단 좀 시의성 있게 한번 2차 전지,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약간 키워드 싸움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리튬이라든지 뭐 LFP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뭐 CNT 도전대,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해서 약간 키워드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뭐 섹터 자체가 좀 움직인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섹터 전체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최근에는 키워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 뭐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죠.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꿈의 배터리라고 좀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2차 전지 내에서 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우리가 좀 얘기하는 뭐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그러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좀 어제부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상용화 단계라기보다는 조금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제가 알기로 올해 내년부터 뭐 2026년까지 샘플을 좀 만들고, 그리고 2027년부터 시제품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2030년 이후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 상용화 단계가 좀 많이 앞당겨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액체 전해질 있죠. 전해액이 있고, 그날 그 상황에서 이 액체 전해질을 이제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액체가 결국 이제 고체로, 이제 변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리막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상황. 그래서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 역할을 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체로서 좀 있었던 어떤 단점들을 이 고체가 좀 많이 상쇄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뭐냐, 여기 좀 4개 정도 장점이 좀 있는데, 뭐 온도 변화라든지 증발에 관련된 그런 액체 관련된 부분들을 고체가 좀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좀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액체 지금 리튬 관련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 뭐 60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재 위험성이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 불나면 못 끄죠.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170도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액체 배터리보다 3배 정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게 안전하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출력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거리가 많이 간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 결국 그런 측면에서 주행거리가 길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한 16% 정도 더 나간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꿈의 배터리 자체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인터 배터리에서 지금 삼성 SDI가 좀 이 양산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 청사진을 좀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삼성 SDI가 한 2027년
뭐 SK온이 한 2018년, LG에너지솔루션이 뭐 2030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도요타가 어떻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에서 좀 약간 선두주자였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국내 3사도 좀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삼성 SDI가 이제 4680, 뭐 46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돼서 좀 집중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게임 체인저 전고체 배터리가 상당히 어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는 근데 이제 꿈의 배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인 장벽이 분명히 있지 않나 라는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크게 여기 보면 리포트에 네 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뭐 고체 전해질, 뭐 전극 간의 계면 저항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뭐 고체 전해질 안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 같은 어떤 원재료가 좀 가격이 높다는 점, 뭐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구성 같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도도가 좀 이온 전도도가 좀 낮고 전해질이랄지 전극의 계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소재라든지 공정에 대한 혁신이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CNT 도전제가 좀 화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소재에 관련돼서 고체 전해질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여기서 CNT 도전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고체 전해질과 관련돼서 지금 같이 협업을 하는 게 포스코 홀딩스 좀 자회사죠.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이수 스페셜 케미칼도 좀 어느 정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흔히 말해서 어, 얼마큼 진행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정이라든 장비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좀 어떤 상용화 단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료가 비싸고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 기존에 있는 뭐 양극재, 음극재로 되어 있는 이온 배터리의 어떤 시장을 바로 침투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좀 럭셔리카에 먼저 좀 진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 가격 자체가 좀 워낙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싸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배터리, 특히 전고체 배터리, 특히 여기 CNT 도전자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 배터리 관련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포르쉐라든지 뭐 람보르기니 또 롤스로이스 같은 좀 가격 차량이 높은 이런 좀 라인에 먼저 들어가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좀 상용화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유인즉슨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뭐 황화 리튬 이런 캐파도 그렇고 지금 사실 늘어나고는 있어요.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이 2027년에 2GW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2035년에 494니까 2에서 500이면 거의 250배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만 여전히 뭐 파일럿 수준, 거기다가 또 상당히 업체들도 적은 상황 해서 어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캐파도 증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어쨌든 돈을 끌어다가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또 이제 시장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런 좀 수요가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공급단에 들어갔을 때 수요를 못 따라갈 수 있는 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서플라이 체인먼트에서 봤을 때도 현재 상황에서도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을 못하는, 수요를 못 따라가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자체도 좀 높아지는, 어쨌든 구조상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럭셔리 쪽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는 인터 배터리를 통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2030년에 대한 어떤 상용화의 기대감이 좀 더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샘플을 만들고 어쨌든 좀 이 상용화 단계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관련돼서 기술에 대한 발전도 분명히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뭐 소재라든지 공정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을 상용화 단계로 낮추는 데까지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맨 처음에는 일반 전기차보다는 럭셔리 세단 쪽으로 일단 시장의 어떤 타겟을 잡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이 밸류 체인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좀 보니까 확실히 이 황화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어제 좀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 SDI가 10% 그리고 오늘도 한 3, 4%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셀 3사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양극재에 비해서 많이 좀 과대낙폭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어제 뭐 이제 46파이 배터리 플러스 인지의 전고체 배터리 플러스 LFP 관련돼서 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 SDI에 좀 제가 볼 때는 집중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를 좀 매매하기보다는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대장주로 나서는 게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는 본업에 플러스 알파로 황화리튬 관련된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좀 강하게 상한가 직전까지도 좀 들어가는 좀 모습이 나왔죠. 특히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지금 25%, 26% 지금 상승 중인데 오늘 뭐 52주 신고가 거의 뭐 최고가를 지금 경신한 모습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이수 스페셜 요것도 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스페셜 케미컬도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도 그 안에서 좀 사이클이 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주가 좀 쭉 나오는데 이제 황화물기 쪽에서는 뭐 삼성 SDI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고분작에서는 LG 솔루션입니다만 LG 솔루션 관련돼서는 뭐 2030년부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황화물기 관련해서 메코프로 BM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CIS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들어가게 되면 황화리튬 쪽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뭐 스페셜 케미칼이 있는데 저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좀 시세가 나왔고 뭐 이스 스페셜 케미칼이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CIS가 좀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특히 뭐 CIS 같은 경우는 장비 쪽, 특히 이제 전극이나 건식 전극을 좀 봐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 SDI랑 LFP 관련돼서도 좀 제가 볼 때는 협업을 하는 부분들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뭐 장비뿐만 아니라 요에 보게 된다면 화학물계 쪽으로도 좀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못 간 종목을 찾는 거는 이런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